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난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한 주일이 밝았는데요. 홍정욱은 언제 백마 타고 백마를 타고 국민 앞에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서 홍정욱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홍정욱이를 국민이 불러내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약 한 달 전에 한번 홍정욱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29, 30, 31일로 문재인의 독재와 폭정은 악법을 통과하는 독재와 폭정은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해드렸고 8월 달에 얘네들이 국회에서 나머지 진행하고 싶은 법들을 갖다가 정광석화처럼 또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공수처 3법을 갖다가 요번 임시국회에 다 통과시키고 이제 공수처 본법 공수처장을 갖다가 몰아붙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개헌을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헌을 들고 나오면 우리한테 혹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고고TV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이 있는데, 부산시장 보선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서울시장 보선을 압승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 보선을 압승을 해야지만이 경기 중부권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죠. 서울시장 보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9월, 10월쯤 되면은 이제 여권이나 특히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하고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 언론이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는 인사들 있죠. 구 정치인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또는 안철수 구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박빙의 승부를 할 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대선과 연계해서 서울시장도 신진 세력, 개혁적인 세력, 미래 세력을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 미래통합당에서 내세우면은 8월달 안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명이 바뀌고 당의 로고하고 당색이 바뀔 겁니다. 벌써 예고를 했죠. 신진 세력, 미래 세력, 개혁적인 세력을 야권의 후보로 서울시장에 내세우고 또 그거와 연계해서 대선 후보도 신진 세력, 미래 세력, 경제를 아는 사람, 그죠? 개혁적인 세력, 개혁적인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고TV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선 이퀄 대선이다. 이런 전략을 미래통합당도 펼 것이라고 봐요. 근데 불안하다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영남 친박과 그 다음에 충청 친박이 아직 당원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가 커요. 근데 그 사람들도 너무 문재인이 지긋지긋하고 문재인한테 너무 지긋지긋하게 당했으니 국민의 뜻에 맞출 수뿐이 없어요. 국민은 새로운 사람, 미래를 끌고 갈 사람, 개혁적인 사람을 내세워라 하는 게 원성이에요 지금. 그래야지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 어프로치한 사람이 홍정욱이다 하고 고고TV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뭐 한 5, 6명 되죠 구시대 인물에. 근데 거기서 그래도 괜찮은 친구가 오세훈이하고 원희룡인데 너무 오래됐어 이 친구들도.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 신선하고 국민들한테 충격을 줄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홍정욱인데 홍정욱이를 서울시장에 써먹기는 너무 힘들다. 서울시장에 써먹으면 안 된다.
대선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 하는 게 고고 TV 개인 생각입니다. 홍정욱의 이제 홍정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지지를 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문재인이가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독재를 하고 그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한테 똥배짱 똥오기를 갖다가 그죠? 국민들한테 똥을 퍼붓고 있는데 국민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달랠 길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고고TV는 거리를 광장을 일반 시민한테 내줘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분노가 하늘로 치솟기를 우리는 바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야권에서 뚜렷한 대권 주자, 국민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거나 받는 대권 주자가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문재인이가 막무가내로 독재를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을 이렇게 싸움을 붙일 수가 없죠. 즉, 덜 빈자와 더 부자를, 그죠? 싸움을 붙일 이유가 없죠. 지역을 갈라버리고, 계층을 갈라버리고, 이제는 빈부까지 갈라버려서 싸움을 붙이는 게 문재인이죠. 무시한다는 거죠. 너 야권의 대권 주자가 있느냐? 상징성 있는 인물이 있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나와야 된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20대 대선이 2020년 3월 9일이에요. 그죠? 근데 대선 예비 등록 후보는 7월 12일이에요. 이 12일이에요. 내년 1년도 안 남았어요.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11개월 남아있으면 실제적으로 보수 정당의 적통을 이어갈 보수 세력의 보수 중도 세력의 적통을 이어갈 레이스가 11개월 뿐이 안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쯤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선 후보를 나오고 부각이 되면서 서울시장도 후보도 부각이 돼야 된다. 똑같은 신진 개혁 미래 세력이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흥행도 해야 되고 국민한테 감동도 줘야 되죠. 확장성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가장 좋은 사람이 홍정욱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홍정욱이란 친구는 이제 50세 정도뿐이 안 됐죠. 40대예요. 아직 만으로 따지면은. 그죠? 그런데 김종인 씨가 70년대 생이면서 70년대 생이면서 경제를 알고 그죠? 또 새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계속 말하는 것은 신선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데 거기서 보면 홍정욱이 맞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번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홍정욱이란 친구는 그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존 F 케네디를 동경했다. 그래서 케네디가 나온 미국 로즈 마리홀 사립고등학교를 갔다가 회를 단신으로 간다. 부모의 도움도 없이 회를 단신으로 가서 재수 끝에 로즈 마리홀에 사립고등학교 입학하고 그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기업도 해봤고 한국으로 와서 내외 신문을 인수해서 헤럴드 경제를 갖다가 흑자로 만들었고 지금은 또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는 홍정욱이가 너무 반듯하다. 그죠? 너무 반듯하다. 행정가 스타일이다. 폭풍 같은 저돌성이나 대중 앞에서 파괴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홍정욱이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국가를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폭발력과 확장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야권에서 지지하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밀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국민이 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간혹가다가 나와요. 그 요새는 홍정욱이나
뭐 자기 대권 주자, 야권의 대권 주자가 누구냐 안 나오죠. 하도 쑥밭이 됐으니까 문재인의 폭정과 독주에 의해서. 그런데 존 F 케네디를 동경하고 나도 케네디와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 중학생이 부정중학교 다니면서 혈혈단신으로 부모가 반대하면서도 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스탠퍼드 대학인가 졸업했죠. 아니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했다. 그 자체가 권력 의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18대 국회에서 홍정욱이가 와가지고 4년 동안 하고 너무나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판을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가 아니다 하고 정치를 멀리하게 됐다. 근데 때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구한국 새누리당,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뭐 구한국당에서도 홍정욱이를 갖다가 어떻게든 끌어들이려서 얼굴 간판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홍정욱이는 부름을 갖다가 받지 않았다. 얼마나 홍정욱이도 케네디를 갖다 동경하며 미국에서 생활하고 기업도 해보고 한국에 대해서 들어와서 정치도 해봤고 관조를 하면서 얼마나 18년, 15년 동안 봤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홍정욱이는 도저히 문재인 가지고 안 되겠다. 야권에서 문재인을 쓰러뜨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죠. 그 명망가 집안에서 홍정욱의 집안은 명망가입니다. 명문가란 소리죠. 그런데 와이프 쪽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홍정욱이가 여기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나오겠다고 보는 것인데 이 펌퍼질을 누가 해주냐 하면은 지금 저는 김종인 세력 쪽에서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어요. 응? 얼마 안 남았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은 지금 20개월 남았는데 대선 예비 등록하기 전까지 예비 등록하기까지는 1년도 안 남았고 또 서울시장과 대선 후보는 연계가 돼야 된다. 야권에서는. 벌써 민주당 애들은 요번에 한계를 드러냈고 무식, 무능, 쓰리합을 하면 불능이다. 그런데 저것들이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똥고집과 오기가 있고 똥배착뿐이 없더라.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더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나가줘야 되겠다 하고 홍정욱이가 나오길 바란다. 이런 거죠. 응? 이까지 하겠습니다. 원고는 많이 뽑아놨는데요. 다음에 또 한번 하죠. 뭐. 그래서 홍정욱이가 과연 권력 의지에 대한 강철 멘탈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홍정욱이가 나오게 되면은 좌파나 문재인 쪽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탈탈 틀어서 홍정욱 죽이기에 들어가는데 그걸 홍정욱이가 지금 생각을 안 할 리가 없죠. 오케이. 내가 나가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집안에 대해서 다 틀리겠다. 대적하겠다. 문재인을 갖다가 쓰러뜨리겠다 하는 순간 홍정욱이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